최근에 1,700여 명이 5,660억 원을 사기당한 일이 있었습니다. 42명에게 폰지 사기를 당한 건데요. 약정일 40일 뒤에 원금의 20%에 해당되는 이자를 얹혀서 주겠다라고 했답니다. 그 가상자산에 투자란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어떻게 이런 일에 계속 사기를 당하나라는 좀 한심함, 답답함이 있습니다. 세상에 수월하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냐라는 겁니다.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는데 여전히 젊은 사람들, 좀 세상 물정을 좀 모르는 이들은 그런 것에 계속 사기를 당하고 걸려드나 봅니다. 답답하죠. 아무리 생각해봐도 20%가 과하잖아요. 과도하잖아요. 20%의 수익을 낼 수 있다. 그런 이제 대박 기회가 어디냐고요. 그런 기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기회를 믿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,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돈을, 피 같은 내 돈을 내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. 이제 요새는 사기꾼들도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진화하고 발전해가지고 상대방이 딱 애매하게 이제 고민할 정도의 금액만 이제 요구를 하죠. 저거를 사기죄를 고소하기도 뭐하고 소송하기도 참 애매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왕창 모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겠죠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, 좀 이러한 일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쉽사리 줄어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잘 줄어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왜 안 줄어들 것 같습니까? 그냥 그렇게 이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안 버리기 때문이죠. 제가 생각해 보건데 돈 버는 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반대로 좀 수월하게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. 저도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좀 쉽게 돈이 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. 근데 쉽게 돈이 벌리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. 쉽게 돈 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고 잘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다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, 이 현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제 부어 넣어야 할까요? 더 많은 어려움, 더 많은 고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잘 감수하고 지낼 수 있을까?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감당 못해서, 감당하기 싫어서 좀 더 빠른 길을 추구하려 할까? 누구나 다 생각해보면 지름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. 근데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사기 당할 이제 자격이 이제 사기를 당할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더 우려스럽습니다. 내가 뭔가를 투자하겠다라고 뛰어들면 돈이 벌리기는 그냥 돈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? 안 하려 하죠. 안 하려 합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원금 보장됩니다. 원금에 플러스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철석같이 그냥 원금 보장된다는 그 말을 믿어버리더라고. 아니 누가 보장하냐고요. 누가.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내 예금을 예치했어요. 원금 5천만원까지는 보장됩니다. 언제까지?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천만원 이제 그 금융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 내놔 하면 그 5천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죠. 예를 들어서 뭐 1년 뒤에 준다, 3년 뒤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내 돈을 받는 건 받겠지만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. 거의 못 받는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돈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. 요새 뭐 단위농협, 단위축협, 수협 되게 난리잖아요. 여체가 심해서. 그러니까 우려스러우니까 돈 집어넣는 거 신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 금융권들은 그래도 실체가 있고 그래도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란 말이죠. 그런데도 불안하고 우려스럽다, 돈을 안 넣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실체도 없고 잘 모르고 비대면으로 연락 온 것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선뜻 자기 돈을 밀어 넣는다, 그냥 사기 당하겠다라고 나를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곤욕스럽잖아요.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. 그 현실을 알고 살아야죠. 파악해야죠. 받아들여야죠.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같이 험난한 시대에, 무서운 시대에 뭐 내가 괜찮게 살 수 있다,
나는 그냥 괜찮다. 그거 돈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사기 당하는 이제 자신의 한심한 처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.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. 녹록지 않습니다. 겉으로 볼 때 밝은 미소로 아주 친근하게 아는 척 한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그렇게나 친근하게 자신하게 다가온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.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대체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밝게 인사한다, 좀 표현이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하면 의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의심하고 따져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, 빡빡하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, 그런 와중에 좀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아갈 길이 뭘까라고 고려해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심상치 않은 시대, 사기가 범람하는 시대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사기꾼들이 천지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쉽게,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.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주변에서 다 돈 번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죠.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,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뭐 러셀TV 구독자가 50만이 넘는 부동산 유튜버인데 사기 사건으로 지금 고소당해서 피고소인이 됐죠. 뭐겠습니까?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 부동산 관련한 유튜버들이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고소당하고 이제 처벌받는 일들이 늘어나려나 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유의하고 조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도 사기 사건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자신에게 가상자산이든 뭐든 뭐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수익률이 10%가 넘는다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. 그러면 그 수치를 쉽게 만들 수 있냐?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.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.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니 현실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지를 궁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